포털에서 할인지주를 쳐보면 이 숫자가 뜹니다. 시가총액 1조 2690억, 8월 10일 종가로 시장이 이 회사 전체에 매긴 값입니다. 그런데 할인지주는 뭘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회사 지분을 들고 그룹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인데요. 그 자회사 중 상장된 곳이 네디스입니다. 페노션과 하림, 선진과 팜스코입니다. 네 회사 시가총액의 하림지주가 가진 지분율을 곱하면 페노션에서만 1조 7054억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림 1664억, 선진 1280억, 팜스코 562억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2조 559억입니다. 같은 날 종가로 센 값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숫자입니다. 하림지주 몸값보다 7,869억, 62%가 더 큽니다. 상장 안 된 자회사도 부동산도 다 빼고 상장 지분만 센 건데 그렇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지주회사 주가가 자회사 지분 합보다 낮게 붙는 건 한국 증시에서 흔하거든요. 시장이 매긴 값이 이 회사가 가진 상장 지분보다 작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뿌리는 1978년 전북 익산의 닭 농장입니다. 2011년에 회사를 사업과 투자로 쪼개면서 지주회사를 세웠고 2017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닭고기 회사인데요. 작년 연결 매출 13조 2148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면 좀 다릅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배입니다. 2015년에 사들인 해운사 페노션이 5조 5462억, 전체의 36.8%입니다. 닭고기와 식품이 4조 867억, 사료와 축산이 3조 9048억이고요. 홈쇼핑과 유통이 6802억, 기타가 7528억, 지주 부문이 1034억입니다. 곡물을 배로 실어와서 사료를 만들고 그 사료로 닭과 돼지를 키우고 잡아서 가공해 팔고 마지막에 홈쇼핑과 마트로 내보냅니다. 최대 주주는 창업자 김홍국 회장으로 21.1%입니다. 여기에 가족과 계열 재단처럼 회장과 한편으로 보는 주주들까지 더하면 50.46%고요. 이 숫자들 하나씩 다시 세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8,874억, 1년 전보다 15.9% 늘었습니다. 식품 지주회사라니까 닭고기와 식품에서 벌었겠거니 읽히는데요. 그 부문 매출이 4조 867억, 전체 27.1%니까 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많이 파는 것과 남기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 4조짜리 부문이 작년에 남긴 영업이익은 32억입니다. 그룹 영업이익의 0.4%입니다. 그 부문 매출로 따지면 1,000원어치를 팔아 1원이 채 안 남은 셈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났을까요? 4,917억 배에서 났습니다. 2015년에 인수한 해운사 페노션이 그룹 영업이익의 55.3%를 냈습니다. 사료와 축산이 2,568억으로 뒤를 잇고요. 식품 부문이 나빠지기만 한 건 아닙니다. 2024년엔 71억 5천만 원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다만 이익률이 0%대라 아직 흑자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숫자입니다. 식품 지주회사의 이익은 실은 배가 냅니다. 작년 연결 매출 13조 2148억. 13조를 파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13조에 올라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13조도 자회사들 장부에 찍힌 숫자입니다. 영업이익 8,874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하림지주 본체 장부에 직접 들어온 돈은 얼마일까요? 1,004억입니다. 자회사가 올려보낸 배당 721억, 하림이라는 상표를 쓰는 대가로 받은 93억, 나머지 190억입니다. 작년 그룹 순이익 중 2,840억은 자회사 지분을 함께 가진 다른 주주들 몫이었고 하림지주 주주 몫은 2,297억이었습니다. 자회사 지분을 100%가 아니라 50%대만 가졌으니 당연한 계산이지만 그만큼 위로 올라오는 몫이 줄어듭니다. 오늘의 세 번째 숫자입니다. 그룹은 13조를 팔지만 지주 본체 계좌에 꽂히는 건 1,004억입니다. 하림지주가 금고에 넣어두고 있던 자기 주식, 전체의 13.26%, 자기 주식은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사서 들고 있는 주식이라 시장에서 사고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회사가 이 자사주를 걸고 1,432억짜리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교환 사채라고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그 돈을 주식으로 바꿔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바꾸는 값은 한 주에 9,713원으로 정해뒀고요. 채권을 산 쪽이 주식으로 바꿔가면 금고에 있던 주식이 시장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세 번에 걸쳐 4.2%가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8만 4,435주가 시장으로 풀렸습니다. 1분기에 유통 주식수가 4.7% 늘어난 게 이 때문입니다. 새로 찍은 주식이 아니라 있던 주식이 나온 거라 주주 지분이 묽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팔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 건 맞습니다. 아직 8.98%가 금고에 남아있고 2030년 8월까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인 2027년 9월 12일부터는 채권자가 주식 대신 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숫자입니다.
금고에 있던 13%는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총 사업비 7조 원.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지하 9층, 지상 58층짜리 물류단지를 짓는 계획입니다.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2016년에 이 땅을 4,525억에 샀고요. 7조 중 4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미리 분양해서 2조 3천억은 자기 돈으로 7천억은 대출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진행돼 왔습니다. 2024년 2월 개발 계획 승인, 2025년 8월 변경 승인, 12월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삽을 뜬 건 얼마나 될까요? 아직 0입니다. 땅을 산 지 10년째인데 착공전입니다. 건축 승인이 남았고 그 승인은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정합니다. B&K 투자증권은 2026년 안에 건축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하림산업 가치를 1조 4, 1,176억으로 매겼습니다. 오늘의 5번째 숫자입니다. 7조는 계획이고 지금 확인되는 건 10년 전 매입가 4,525억입니다. 이 회사를 분석하는 증권사는 한 곳뿐인데요. B&K 투자증권이 계산한 주당 가치는 16,611원입니다. 8월 10일 종가는 11,330원이었습니다. 이 증권사는 6월 30일 종가 9,720원을 기준으로 목표주가 16,500원을 냈습니다. 그때 주가보다 69.8% 위라는 뜻이고요. 상장 자회사 지분 1조 7,385억에 상장 안 된 자회사 2조 1,409억을 더하고 빚에서 현금을 뺀 순차입금 1조 1,158억을 다시 뺍니다. 그러면 가진 것에서 빚을 뺀 몫이 2조 7,729억, 주식수로 나눠만 6,611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큰 조각 하나는 어디일까요? 상장 안 된 하림산업 1조 4,176억입니다. 2조 7,729억 중 1조 4,176억이 주식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방금 본 양재동 땅입니다. B&K는 비상장 자산의 30에서 40% 할인을 이미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 값을 확인할 방법은 그 증권사의 추정뿐입니다. 알파인더는 이 종목에 목표주가를 두지 않습니다. 값의 큰 조각이 착공 시점에 달려 있는데 그 시점을 회사가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6번째 숫자입니다. 주당 16,611원 안에는 아직 시장이 값을 매기지 않은 땅이 들어 있습니다. 6개 숫자를 다시 세봤습니다. 시장이 매긴 몸값보다 상장 자회사 지분이 컸고 식품 회사인 줄 알았던 이익은 배에서 났습니다. 13조를 파는 그룹이지만 지주 본체 계좌에 들어오는 건 1,004억이었고 금고에 있던 자사주는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7조짜리 계획은 아직 착공 전이었고 증권사가 계산한 주당 가치의 큰 조각은 그 땅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회사의 저평가는 착시가 아닙니다. 상장 지분만 세도 몸값을 넘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좁혀지려면 위로 올라오는 돈이 늘거나 값이 안 매겨진 땅에 값이 매겨져야 합니다. 둘 다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에 목표주가를 두지 않고 분기마다 다시 세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들입니다. 2026년 하반기 양재동 건축 승인이 실제로 나는지, 2027년 9월 12일 교환사채 조기 상환 청구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매분기 식품 부문 이익률이 0%대를 벗어나는지와 펜오션 장기 계약 매출이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는지입니다.